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청년 리더들의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정용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회인데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몸담았던 여성 리더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먼저 직장 생활을 하셨는가, 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은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 네 분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먼저 얘기를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옆에 계신 김영희 상무님께 먼저 숫자로 나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주시죠. 숫자로요? 저는 29m 아래 29m. 땅 아래에 있는 김영희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네. 직장 생활을 하면 1년에 1m씩 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왜요? 세상과 조금 다른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또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우리은행,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 29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와, 숫자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네. 29m 땅 속에 있다가 예. 지금 이제 더 큰 세상을 좀 경험하고 그러고 있는 29년 땅 밑에서 올라온 김영희입니다.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 옆으로 또 가볼까요? 네, 지영림 교수님께서는 숫자를 어떻게? 저는 저렇게 안 하고요. 아주 큼지막히 해서 3 이렇게 삼? 그렇게 골라봤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이 연이라고 살피시면 그거보다는 한 10배 이상의 일을 해오고 있고요. 네. 제 하는 일의 분야들을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옴부즈만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들을 그쵸? 옴부즈만 하죠. 네, 하죠. 네. 그것처럼 행정기관이 잘못한 것을 시정시키는 것, 제3자의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3 이렇게 꼽아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엔잡러의 전형이라서 이렇게 공공, 민간, NGO의 일을 모두 다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게 세 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 민간, NGO. NGO. 네. 그리고 옴부즈만은 필히 살펴야 될 게 네. 법률, 그리고 사실관계, 해결책. 그것도 그거 세 역시도 가지네요.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3이라고 꼽아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터로는 몇 미터 정도네요? 30m 30m 이상이지 이상. 않을까요? 네. 아주. 교수님 좀 더 깊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자영 상무님께도 좀 여쭤보죠. 저는 두 분의 사이 숫자를 한번 골라봤고요. 네. 25라는 숫자를 골라봤습니다. 25는 제 전체 경력 중에 외국계 회사에서만 근무했던 경력을 모아봤고요. 외국계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미국계라고 말해야 되는데 네. 컴퓨웨어 코리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오라클 코리아 이렇게 총 3개의 회사를 거쳐서 25년간 영업직, 마케팅직, PR직, 영업 개발 이런 것들을 좀 쭉 해오면서 여자들이 소프트웨어 영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몸소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생활을 해봤습니다. 네. 그 업계에서만 25년이었다. 네. 그러면 전체로 하면 얼마나 되죠? 나이가 드러나는 얘기는 좀 그래도 네, 이미 벌써 여셨어요. 네. 저도 한 30년. 네. 만만치 않네요. 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좀 젊어 보이시는 이현정 매니저님? 여기에서만 젊은 것 같고 사실 밖에 나가면 여기에서만. 예. 네. 저는 이제 저를 172. 이거 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경력은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경력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보다 일단은 이제 172라는 이제 키가 남들보다는 또 월등하게 크고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이제 키이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어디 가나 이제 저는 눈에 띄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덕을 본 게 있어서 저는 저를 표현한 숫자를 제 키 172로 골라봤습니다. 신경 쓰이지는 않으세요? 그게 눈에 띈다는 게? 저는 오늘은 이제 운동화를 신고 하는데 평소에는 180에 맞춥니다. 힐을 신어서. 180에? 네. 이유는 뭐죠? 더 눈에 띄려고. 이야. 내가 내려다 보겠다. 전혀 다른, 저희 낮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국제회의 갈 때는 워낙 외국인들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일부러 젊은 시절에 회의 다닐 때 높은 구두? 네.
가지고 다녔어요. 아니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그럼 좀 여쭤볼까요? 저도 지금 네. 이제 미국계 회사에서 미국계 IT 회사에서 영업직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이 약간 공통된 부분도 좀 있으시고, 그러면 이 외국계 회사, 미국계라고 좀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땐 한국의 회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저는 이제 국내 기업도 다녀봤고, 그리고 경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 회사가 훨씬 더 경력이 길기는 한데,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서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생각이 되는데, 예. 이제 외국계, 이제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창의성이나 아니면 본인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반영이 많이 된다가 저는 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와닿기도 하면서 안 와닿기도 하고, 저희도 뭐 어떨 땐 창의성을 내는데 묵살될 때가 있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자면, 그런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일을?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저는 이제 다행히 운 좋게도 이제 어.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했을 때 서포트도 이제 많이 받았던 편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을 했을 때,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골에 근접할 수 있는 이제 나만의 웨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외국계 기업이 훨씬 더 좀 길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의를 하는 중간에 네.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오너십을 가지게 됩니다. 해라 이건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안 내죠. 저도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의견을 냈을 때 그 아. 사람이 제일 의견도 많고 추진력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돈과 자원을 몰아줍니까? 예, 몰아주게 되는 아. 거고요. 그게 이제 승진을 향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제 다른 경쟁자들한테 자리를 내주게 되는 그런 그걸로 경우도 빠져버리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네. 굉장히 고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도와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사실 외국계 회사가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가 동료를 도와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굉장히 잘 결정해야 됩니다. 네, 딴 데로 지금 빠질 수 있으니까 도와줘서 빠지게 한다든가 예, 뭐 이럴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예. 아니면은 이거는 굉장히 같이 경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면 또 말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네, 거다 네, 이런 네. 말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군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아까 현정 매니저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의 권한도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대학 졸업하고 2년이 안 된 사람, 2년 차가 안 된 친구가 그 거래처의 사장님하고 독대하는, 예, 독대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그다음 결과를 이끌어내고 뭐 가끔은 좀 디베이트도 하면서 부담스럽겠는데요? 부담스러워도 네.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대신 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금 말씀에서 덧붙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내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그 예. 책임은 져주는 예. 거니까 나는 마음껏 한번 해보겠다. 예, 이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게 적극적으로 할 네. 수도 있고,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또 한국으로 돌아와야죠. 외국계만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한국 회사에서 특히 지금 옴부즈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른 뭐 기업, 아까 민간도 해당된다고 그랬고, 또 공공도 해당된다고 그랬고, 그렇습니다. NGO도 해당된다고 네. 그랬고, 쭉 활동해 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옴부즈만은 권익구제하는 일, 제도 개선하는 일을 그렇죠. 중점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국민과 시민의 시각으로 어떤 대상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시킨다. 시정을 시키는 것 중에 그 사실 재판이라는 시정시키는 가장 좋은 건 승패를 가르는 소송이라는 그렇죠. 제도가 있죠. 예, 예. 그러나 세상에 100%인 것이 없듯이 승패를 전적으로 가려낸다라는 게 마땅하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억울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가장 많은 논거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그 종전에 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바꿔줄래라고 권고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옴부즈만입니다. 권고해준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한 발 떨어져 있다. 네, 맞습니다. 실행하는 기관하고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공에는 사실 민원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기관 속에 속해 있지만 독립성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제3자의 시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소프트로라고 얘기를 해요. 엄정한 법의 집행보다는 스스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반성하고 숙고하는 기회를 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니까. 매우 필요한데 네. 이게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할 말이 많죠. 매우 네. 필요한데 한데 확장이 되지 않는 점.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은 간섭자가 하나 느는 거죠. 아, 네. 외부에. 그렇죠. 제3의 시각을 갖고 외부에서 온 전문가가 가타부타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내 편이 아닐 땐 매우 불편한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내 편으로 어떻게든 만들고 싶은데 법은 거저 있는 게 아니라서 제도를 구축할 때 그렇죠. 기관장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들어오면 불편해. 그래서 선고가 있게 되면 전체가 물갈이 된다든가 이런 불상사를 겪게 되죠. 그렇군요. 네. 하지만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현장에서 해보시면서. 현장에서는 반드시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민간이든 그렇죠. 공공이든. 네, 어떤 종류의 것도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네, 부패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켜보는 제3의 시각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네요. 내가 한 일을 누군가가 열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도 훨씬 투명해지거든요. 곳곳에 필요한 데가 막 떠오르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발 확장되기를. 특히 막 국회라든가 이런 곳이 막 떠오르는데요. 네. 네. 하여튼 공공과 민간과 NGO까지도 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좀 얘기를 들어봤고, 자 그렇다면은 상무님한테로 좀 얘기를 가보죠. 앞서도 이제 세 군데를 네. 29m를 네, 지금 네. 파고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오시면서 최초라는 거를 많이 다셨잖아요. 네. 옮기시면서. 네, 네. 어디를 가셨는지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항공사에서는 승무원 생활을 하다가 승무원들을 훈련하는 교육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원이라는 곳이 군기가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항공사 하면 이제 뭐 고객 친절, 서비스 최우선이 그렇죠. 당연합니다만 사실은 제 1번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군기도 굉장히 좀 세고 훈련도 좀 타이트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 승무원이 안 와버리면 비행기가 못 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좀 굉장히 좀 잘 돼 있습니다. 엄격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옮긴 곳이 우리은행의 교육팀이었습니다. 근데 은행은 좀 이제 항공사보다는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운데 또 은행이라는 곳이 굉장히 직원들이 순수하고 착해요. 그래요. 예를 들면 1년 교육 안 스케줄이 착한 잡혀 조직도 있으면 있나요? 잡혀져 있으면 네. 그 누구 하나 그 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스케줄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래서 그런 또 순수하고 그런 조직에서 좀 근무를 좀 했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옮긴 곳이 백화점의 교육팀이었어요. 세 곳이 다 원하는 인재가 좀 달랐어요. 조금씩 다르네요, 정말. 예. 백화점은 굉장히 반짝이고 유행에 빠르고, 그렇죠. 예, 또 좀 새로운 MD라 그러죠.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그러려면 사고가 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교육을 하다가 제가 생전 안 했던 영업점에 근무를 해서 점장이랑 타이틀을 맡게 됐습니다. 그걸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백화점 점장을 6년이나 좀 해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아니,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게 영광인가요? 사실은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낯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마음의 사직서를 매일 품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점장 경험을 했다는 것이 지금은 너무 저한테 자랑스럽고요. 백화점이라는 곳이 참 멋져요. 이틀 공사하면 다른 브랜드가 어느 날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신상품은 빛이 나요. 아세요? 그럼요. 다른 브랜드에 여성이기 들어와도.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들이 힘들어했어요. 그 여성 점장이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또 이제 과일 같은 것도 보면 남성들은 그냥 이게 뭐 몇 개가 그러니까 입고됐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서 이건 포항초가 아닌데 왜 비싸 뭐 당도가 어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층층이 다 다릅니다. 식품관부터 1층에 잡화, 2층 여성, 남성, 가정관까지 올라가면 층마다 분위기가 다 너무 다르고요. 그렇죠. 힘들지만 좀 행복했던 기억들 좀 그러면 많았습니다. 이 점장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한 브랜드를 맡아서 하는 건가요? 보통 한 점의 브랜드가 많게는 뭐 한 7, 800개도 되고요. 제가 있던 곳은 중형점이어서 한 5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개 브랜드를 관리하고 매출 관리하고 안전 관리하고 이런 굉장히 일이 큰 일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작은 일이 백화점은 아니네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기 때문에 사실은 쉬는 날도 계속 전화가 와요. 사고가 난다던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뭐 아이가 미끄러졌어요부터 해서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작은 굉장히 좀 일들이 좀 사소한 많은 일들이. 네 많습니다. 저런 걸 점검하는 게 옴부즈만입니다. 네, 아 그런 거군요. 네. 민간에서는. 예, 네. 맞습니다. 공공에서는 네. 권기가 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여름이 되면 네. 애들이 아이스크림, 음료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럼 많이 들고들 예. 쇼핑하시잖아요. 그리고 더우니까. 또 슬리퍼를 많이 착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신경이 쓰여요. 특히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래요. 비 오는 날은 미끄러질 수도 맞습니다. 있고. 네. 와, 그런 사고까지도 그러니까 그 점장이 한 어떤 관같이 예. 그거를 그냥 전체를 책임지면서 네네. 그 안에서의 여러 문제들 다 쉬지를 거의 못 하신 거네요. 그럼 거의. 뭐 쉬긴 합니다만 전화가 오면 겁이 나죠. 그렇군요. 네. 그럼 가장 이 세 가지 업무 중에 음.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건 어떤 일이세요? 지금 점장이 가장 인상적이셨다는 건가요? 사실은 전혀 다른 그때는 분위기예요. 다 힘들었는데요. 네. 지나고 나니 사람이 단순해서 다 아름다운 기억만 남더라고요. 너무 긍정적이신 거 예. 아닌가요? 처음에 네. 항공사를 떠났을 때는 하늘의 비행기만 봐도 이렇게 돌리고 다시는 타지 않으리라 뭐. 두 번째 은행 간판만 봐도 아 그래 내가 저기 다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한 조각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서 좋은 기억들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근데 참 어느 직종에 있든 지금 뭐 직종들이 다 다르시지만 그 안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이 좀 적은 조직들로 다니신 분들은 그렇죠. 분명히 여성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할까요? 예, 여성이 저는 좀 적은 분야죠. 네, 홍일점을 평생 달고 사는 사람에 음. 속해서 그저 사례를 얘기하자면 정말 주변에 남정네들밖에 없어서 누군가 그 톤 높은 여성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일부러 여대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남성 목소리만 그렇죠. 듣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객관적인 통계치로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치로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성차별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이 성차별과 관련한 객관적인 수치로 봐도 우리는 뭐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네. 29개 OECD 국가 중에 29위 꼴찌를 뭐 11년째 계속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소식을 저희 접해야만 네. 하고 특히 항상 순위가 안 좋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최하위를 뭐 갱신하는 것들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하니까요. 또 WEF에서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그 성적 차별이 심하다, 그 격차 지수가 나쁘다라고 해서 153개국 중에 108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격차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임금, 대지문화. 교육, 그렇죠. 건강, 네. 이렇게 4개 지표로 좀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늦고요. 그래서 이 성차별을 다 해소하려면 99.5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너무 오래 걸리죠? 이거는 어쩌죠? 우리가 100년인데?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어려운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어떤 게 많았고요. 네, 가장 힘드셨어요?
제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저보다 후배라든가 또는 저의 동료라든가 물론 입사할 때는 훨씬 저보다 성적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객관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 친구에게 더 우호적인 상황들을 마주해야 한다든가 네. 어떤 종류의 기획을 했는데 자원이나 다른 지원들이 따르지 않는다든가 그렇죠. 심지어 국외 출장 가야 되는데 결혼하신 분이 가족분들 남편분 냅두고 어딜 가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던 시절에 근무를 했어요. 지금하고 정말 다르죠. 네. 지금은 이런 소리를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죠. 그렇죠. 네. 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텐데요. 과거하고는 그만큼 제도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문화들은 곳곳에 안 없어지고 존재하는 게 아닌가 걱정은 좀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좀 배타적이고 네, 조금 너무 혼자이면서 주목받고 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외로운 원숭이처럼 거네요. 구경하고 예. 네. 좀 외롭고.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조직 안에 오래 같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오래 갈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고 저 사람은 전문가니까 언제고 그렇죠. 이 조직을 떠날 거야 아. 라고 한다든가. 맞아요. 여성들한테는 네. 결혼하면 떠날 거야. 네. 뭐 아이 낳으면 떠날 거야. 전문가라서 떠날 거야. 뭐 여러 떠난다는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하죠. 존재하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김영희 상무님께서도 여성 최초를 많이 다셨잖아요. 네, 여성 차장, 여성 부장, 여성 상무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홍일점과 여성 최초는 또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그 안에서 힘들었던 건 없었을까요? 일단 홍일점이라는 거는 늘 좀 두 개 같이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네, 처음에는 네. 저보다도 상사가 저를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롯데백화점에 처음 차장 팀장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저희 본부장님이 이제 그때 9명의 팀장을 거느리셨습니다. 법무, 인사, 노무, 뭐 이렇게 교육, 제가 이제 교육팀장이었는데 예. 엄청 혼내시면서 본부장님이 야! 막 이렇게 혼내시고 너 법무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는데 제 차례가 왔어요. 김 팀장 이러면 되겠어요? 여성 혼자니까. 네. 저한테 말씀을 못 놓으시고 3년 동안 존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야! 하는데 그게 뭐 갑질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도 이제 여기 같은 팀원이 계열에 됐나 뭐 들어갔나? 그런 좀 어려워하셨던 제가 들어갔을 때 백화점에 여성 팀장이 제가 거의 없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던 좀 경험이 당황하셨겠어요.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육팀장으로 들어갔는데 좀 많이 바꾸고 싶어서 저희 경영지원 부문에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회의 자료에 항상 타이틀은 검정에 위에 제목은 블루로 들어갔어요. 근데 룰이 제가 있군요, 예, 쓰는데. 항상 그 회색 블루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교육팀에서 제가 기획했던 것이 러브레터라는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블루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핑크를 써야 된다고 우겼더니 기획팀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본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본부장님이 좀 당황하셨지만 저기 팀장이 원하니까 한번 해줘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파격적인 거네요. 핑크를 써서 네. 그때부터 제 별명이 핑크 레이디였어요. 핑크 레이디. 예,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니었는데 그거 하나 고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이 좀 많이 좀 열리신 분이에요. 열리시고 네. 좀 신기하고 새로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백화점 이제 방송도 여성이 30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롯데백화점 그렇죠, 직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냐하면 거의 직원들이 다 여성인데 남자 목소리로 하자. 그래서 남성 걸로 녹음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신기하시고 좀 재밌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뭐 힘들으셨다기보다는 상사가 힘드셨던 예, 네. 얘기가 반대로 느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항상 가서 이거 바꿨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는데 좀 처음에 갸우뚱하셨지만 믿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도 아직은 멘토시고요. 그렇군요. 예, 되게 존경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저희 상사도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때 얘기하시면 김 팀장 김 팀장이 제일 무서웠어. 눈 동그랗게 뜨고 맨날 결제서를 들고 오면 근데 그때가 참
이렇게 행복했던 좀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열심히 일을 하신 거네요. 예. 그만큼 도전적으로 또 최초지만 한번 남다르게 해보겠다라는 네. 각오가 아니셨을까 싶고 이현정 매니저께서는 어떠세요? 네. 어려웠던 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떠오르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의견이 대립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들이 네. 있는데 여자의 톤이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아니 아까 많지 이제 않습니까? 이현정 매니저로 내려가면 좀? 이제 저 때는 이제 직원들이? 좀 지금은 이제 많을 수는 있는데 네. 영업 쪽에는 아직도 없다 아직도 보니까 영업은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악유나 이런 것들이 의견이 대립할 때 여성의 톤이 이제 익숙치 않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조금 더 거부감 있게 받아들인다든지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회의가 이제 굉장히 오래 이제 지리하게 결론이 안 나고 이제 그렇죠. 진행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잠깐 쉬었다 하자라고 하면 담배 피러 가서 한 10분 만에 결론이 나서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멀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랑 내려가서 아 형님 그래도 이렇게 예, 얘기하는 이렇게 거랑 하시죠. 그렇죠. 다르니까 이미 2시간을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저는 잠깐 이제 그냥 기다렸을 그렇죠. 뿐인데 담배 태우고 오시는 동안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외된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뭐 기분이 어떠세요? 끝났다. 아 끝났다. 그거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저거구나라고 저는 배워서 초반에는 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따라가 봤어요. 아 담배 피실 때. 예, 근데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커피 한 잔, 이제 물 한 잔 먹고 시작하자,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오자 하면서 그때 이제 비우시는 사이에 키맨이랑 얘기할 수 있는 짬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건 또 생각 안 해본 거네요. 저희는 뭐 영업이 아니니까. 예. 아, 근데 영업이 아니어도 회의의 어차피 결론을. 맞습니다. 저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일부러 담배 피는 자리들 일부러 따다니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네. 좀 웃긴 얘기인데 이 전자담배라도 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도 크고 이제 그 인상이 이제 순한 편이 아니니까 옆에서 이제 후배가 차장님이 그 전자담배 피면 진짜로 사람들이 피다 끊은 줄 아니까 알겠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 일부러 그렇군요. 농담 삼아 네. 피다가 끊었습니다. 소리도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희는 사실은 그런 자리가 회의보다는 끝나고 술자리에서 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사실 많아서 술을 정말 계속 따라다니면서 먹어야 되나 뭐 한 그런 고민처럼 담배를 마찬가지로. 네. 그런 경우가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홍일점, 뭐 채초 이런 거 달고 지내다 보면 술자리도 술자리도 어떻게 가죠. 가셨어요? 네. 버티죠. 근데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까지 평생을 살면서 술이 갖고 있는 맛멋을 잘 몰라요. 그게 젊은 시절에 홍일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게든 남자들은 쓰러져도 난 안 버텨야 쓰러져야 되니까. 돼.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폭탄주를 수도 없이 마시며 쓰러지는 남자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짱하니 버텨내고는 사람들한테 미워. 뭐 저분은 주선입니다. 한번 뭘 해봐야 됩니다. 주선입니다. 그런 어려움들도 거쳤어야 했어요.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